임명진 목사를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지난 14일에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근데 임명진 목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인데요. 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 이후 선거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안철수 후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선택을 한 건지 그 이유를 좀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흔히들 말하기를 무슨 직책을 맡는 사람은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든지 모든 일이든지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세 후보 중에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진영 논리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대통령감인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안철수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뭐 도덕군자가 뭐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국민들의 평균적 도덕 수준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분이 대통령이다.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고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심이 참 마찬가지인데 많습니다. 예. 개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영부인을 가리켜서 심지어는 국모라 뭐 그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안철수 후보는 10년간 검증을 이제 받았는데 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제가 신문 보니까 뭐 쇼트트랙 운동 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막말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이 정지가 됐다. 네. 이게 지금 막말을 해서 올림픽도 못 나가는 그런 것이 국민적인 상식인데 하물며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한때 비대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지금의 국민의힘 그 후보가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뭐가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서 하는 일이 무조건 내가 비대위원장을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무조건 지지한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현재로서는 지금으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뽑아서 좀 특별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제 무속인 이야기가 이제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게 지금 첫 번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옛날에 왕자를 그리고 나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가 적어도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매달리는 것은 참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그런 그 의혹을 받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적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옛날에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선거 날짜도 정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이거는 지금 전혀 국민들의 정서에 또 오늘 같은 사회에 어떻게 무속인들에게 뭘 물어보고 참고로 재미로 하는 일은 모르지만은 한 나라 국사를 운영하는데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국민들의 오해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때는 지지 선언한 직후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직책은 맡았다는 이야기가 없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아무 직책도 없습니다. 또 당원도 아니고요. 또 무슨 직책을 선대위에 무슨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그냥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안철수 후보, 필요한 일을 안철수 하고 후보를.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 무슨 그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아, 제가요, 예. 그냥 뭐 자유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뭐 아. 지금 뭐 제가 종교인인데 무슨 선거대책위원, 선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돕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요. 아무튼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유, 뭐 다다익선이죠.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뼈아픈 그런 그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완전히 국민의힘이든지 예. 민주당, 심지어 민주당까지 옛날에 안철수 후보와 가깝게 일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떠났습니다. 네. 뭐 그분들이 여기 별 볼 일이 없어서 뭐 더 볼 일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갔는지 안철수 후보에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갔는지 그건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뭐 평가가 안철수 후보 쪽에 사람이 없다. 네. 갔다가 다 떠난다. 뭐 이게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뼈아픈 지적입니다.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예.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3석 가지고 되겠냐. 또 주변에 누가 있느냐. 사실 정치라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지금 이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많은 세력을 규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돼서도 현재의 모습으로는 안 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야만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최진석 교수 이렇게 모셔오는 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셔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목사님께서 연합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일전에 이제 단일화는 필요하고 단일화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요. 아니 뭐 그거야 입 붙은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단일화 하면 진다. 예. 이제 국민들이 60%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60% 가까운 사람들이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보수가 이게 한 집안인데 사실은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과정 중에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한 집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사실은 단일화를 하든지 뭐 연합을 한다든지 그게 전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네. 뭐 현실적으로 봐서 윤석열 후보가 뭐 혼자 해도 뭐 3자 필승론이다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예. 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그거 아주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뭐 해볼 테면 해보지만 안 될 겁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는 2등과 3등의 전략이지 1등의 전략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1등이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네. 그 사람 생각은 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에 어긋나는 말이고 또 현실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무슨 아직 윤석열 후보가 1등입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도움 없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저는 설사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연합해서 큰 세력을 만드는 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입니다. 네. 서로 나누고 싸움하고 갈등과 이런 그 반목이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닙니까? 네. 아니 보수만이라도 좀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 이걸 보여줘야지. 무슨 뭐 서구의 유럽의 정치가 많이 발달한 그런 정치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연정을 합니다. 연합해서 합니다. 뭐 사실은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도 연합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같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뭐 설사 윤석열 후보가 혼자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안철수 후보가 혼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다 하더라도 혼자 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 같은 보수 진영이라고 규정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안 합니까? 뭐
아니 안 했으면은 무슨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난번 4.7 서울시장 그 선거할 때 아니,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했겠습니까? 혹시 그 지지선언 전후로 바로 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그거는 무슨 뭐 그 시중에서 뭐 언론이든지 이런 분들이 단일화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 네. 아니 무슨 뭐 너무도 분명한 일이고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안철수 후보 자신도 국민의 뜻에 따른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네. 문제에 대해서. 예. 아니 안철수 후보고 나하고 앉아서 무슨 그런 말 가지고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아니, 왜 여쭤보냐면 안철수 후보는 3월 8일까지 단일화 없다고 못 박아버렸잖아요. 지금은이라는 단자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 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그런 말을 했고 강조점은 국민들이 음. 판단을 할 것이다. 그건 뭐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생각이고 네. 아니 국민들이 다 60% 이상이 단일화를 지지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는 아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대통령 후보라든지 정치인들은 다 국민들의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되는 거고 이거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정치인의 숙명 아닙니까? 그것도 순리 아닙니까? 그럼 뭐 이제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성사가 될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87년 대선 때 네. 목사님께서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 협상 때 참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유, 뭐 이게 권력을 놓고 다투는 거니까 아니 국회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를 놓고도 자리를 놓고도 다투는 게 권력인데요. 네. 또 뭐 옛날 역사를 보면은 부자지간에도 옛날에 조선 시대에 이게 권력인데요. 짓겠습니까 양보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이 결단해야 되고 저는 이게 단일화에 이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접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다 누구든지 간에 두 사람이다 억울해하지 않는 지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거기까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대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지 않답니다. 제대로만 운영을 하면은. 그래서 뭐 흔히 책임총리제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점이 두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같이 연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 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당원도 아니고 뭐 안철수 당의 무슨 선거 대책에 무슨 책임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생각도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명진 목사와 함께했습니다.